안녕하세요. 거상 이정재입니다. 제가 오늘은 앞전에 부가세 비용 처리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거래처 사장님들과 구독자분들께서 부가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은 몇 가지가 있고 부가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데, 세무대리인은 내가 준비한 매입 자료를 정리를 해서 부가세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 그 세금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놓고 장사에만 신경을 쓰시다가 그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세금을 많이 내신 분이 계십니다. 매입 자료는 사업자가 준비를 하고 사업자가 준비한 매입 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정리해서 신고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준비할 게 많다는 거죠.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라서 내가 모르면 세금 신고도 문제지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가 알아야 될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은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사회보험이지만 어차피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세금이나 마찬가지라서 제가 올렸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내가 사업자를 내는 순간부터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사업장 현황 신고만을 하더라도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를 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원천세도 사업자가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을 하면 정리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될 돈이라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원천 징수를 하는 세액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직원이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징수를 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과 원천세는 직원이 없으면 당장 알아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알바생을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면 4대 보험과 원천세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니 직원을 고용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이 네 가지 세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댓글로 질문하신 부가세인데요. 그 직원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를 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10%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부가가치와 간접세 그리고 소비세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소비세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내는 세금인데 소비자가 물건을 매입을 하고 지불하는 세금이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매입을 할 때 10%의 세금을 내는 게 소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판매자가 요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식당에서 밥값을 11,000원을 지불을 했다고 하면 밥값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을 소비자가 추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고요. 이렇게 소비자는 상품을 매입을 할 때 항상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 판매자는
소비자가 낸 그 부가세 1,000원을 잘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거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사업자인 판매자가 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는 예를 들어 식당에서 10,000원짜리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식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식재료를 5,000원을 지불을 하고 10,000원에 판매를 하면 그 요리값 10,000원에서 식재료값 5,000원을 빼면 판매자는 5,000원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그 부가가치는 내가 이익을 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판매자가 요리값을 부가세 10%를 포함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요리값을 11,000원을 지불을 하겠죠. 판매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1,000원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판매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1,000원을 다 내는 거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덜 낼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10,000원짜리 요리를 만들기 위해 그 식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5,500원에 식재료를 매입을 하고 요리를 만들어 10,000원짜리 요리를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11,000원에 판매를 했으니 매출 세액 1,000원에서 매입 세액 500원을 빼면 그 남은 금액 500원이 내가 내야 될 부가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할 때 낸 세금은 다 빼주고 내가 순수하게 만들어낸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이고 그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는 간접세이고,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 때는 소비자에게 받은 그 부가가치세를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판매자가 순수하게 만들어낸 그 부가가치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해서 내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판매를 하면서 받은 금액을 매출 세액이라고 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식재료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을 한 금액을 매입 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내가 납부를 해야 될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을 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다 얘기를 했고요. 아직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선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자료상에 매입 자료를 돈을 주고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니 절대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두 털 수 있으니 절대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을 아끼려고 부가세를 안 내고 싸게 식재료를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매입 자료가 부족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게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니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준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업 번창 하시고요. 감사합니다.